저는 얼마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갓 20살 된 여성입니다. 저희 엄마는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 조바심을 내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데요.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실 때면 저에게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때부터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맞았는데 커가면서 구타가 더욱 심해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가고부터는 집을 자주 나가게 됐고 집으로 돌아오면 구타를 당하는 일상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으니 혼자 살아보려고 하는데 엄마를 신고하고 엄마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엄마 때문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상담 부탁드릴게요. 라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학대를 당했다라고 하니 얼마나 그 심정이 참담하시겠어요. 자,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어린 시절부터 이제 지속되는 어머니의 어떤 폭력, 네. 당연히 가스라이팅 당하셨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무너져 내리는 결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실은 좀 비정한 어머니가 아닌가. 네. 근데 아마 인식조차 못하고 계실 겁니다. 본인이 그렇다는 것을. 네. 그러니까 계속 학대를 가했겠죠? 맞습니다. 우리 지금 상담자분께서 갓 20살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신고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릴 때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했으니 이게 아동 학대죄가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뭐 우리 조커 얘기도 했었지만 맞아요. 당연히 아동 학대죄가 성립이 되죠. 예. 자, 그러면 신고하기 전에 좀 어떤 사항을 준비하면 더 좋을지요? 당연히 이제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일 겁니다. 제가 예. 너무 변호사다 보니까 증거재판주의에 너무 익숙해서 어쩔 수 증거 없어요. 얘기만 맞아요.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예. 사실은 간접 증거도 있고 직접 증거도 있거든요. 근데 해보다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간접 증거를 들고 오세요. 근데 우선순위로 직접 증거부터 사실 먼저 챙기셔야 되고 네. 증거는 정말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들어보시면 사진, 예를 들어서 폭행당한 사진, 네. 진단서, 소견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당시의 동영상 아니면 녹음, 예를 들어서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 상대편이 계속 발뺌을 하다가 그러면 가서 녹음 한 번 더 싸우시면 녹음 한번 하시라 해가지고 녹음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여자분이 술을 드시고 예.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한 번 더 싸워서 네. 거기에서 녹음을 해서 네. 상대편 변호사도 철석같이 믿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 앞에서는 당연히 그 여성분이 되게 온화하게 이렇게 얘기하실 테니까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 자식들도 억울하죠. 칼로 협박받고 네. 자기도 협박받고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변호사님 증거가 없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 번 더 싸우시면 녹음하셔라. 영상 못 찍더라도 녹음을 하셔라 그랬더니 녹음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상대편 변호사한테. 네. 바로 꼬리 내리고 그 여자분 사라지셨어요. 민망스럽죠. 네, 본인은. 결국은 저희가 승소를 했었는데 그 말인즉슨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전 상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증거가 없으시면 그 잘못을 하신 분은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잘못을. 네. 진실은 사실 숨기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기시고 증거가 없다고 또 얘기하시겠죠. 과거에 제가 그런 증거를 남기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네. 때 지금 만드세요. 지금도 가셔가지고 어머니는 또 술 드시고 또 딸을 때리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론이 되지 않습니까? 예. 판사도 과거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이 지금 현재 딸의 진술이 훨씬 더 높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는 엄마가 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증거는 많을수록 좋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네. 그다음에 피해 부위 사진 혹은 피해 사실들 기억날 때 시간 순으로 좀 사건일지 내가 몇 살 때 어떻게 맞았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맞았고 네. 엄마는 매일같이 술을 드셨을 테니까 때린 것들, 네. 학대당했던 것들, 방임당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해 놓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반박 불가할 수 있도록. 근데 정말. 또 엄마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걸 또 다 그러니까. 인정하실 수도 있지만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음. 이것이 비정한 딸의 모습이 아니라 네. 사실은 어머니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줘야만 음. 그 어머니가 듣고서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그랬구나. 왜냐면 아까 어. 말씀드렸듯이 인지를 못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네. 어머니 입장에서 당연히 딸한테 잘해주고 싶었을 텐데 내가 음. 그런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음.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 있으니 네. 인지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가족 관계라는 음. 것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네. 내가 발뺌을 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더 내가 나는 학대하는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어. 얘기하면 그때는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아,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부모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정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망설이는 분들도 꽤 그렇죠. 계실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소송을 통해서 나와 이 부모가 오히려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새롭게 오. 시작하는 부분이고 네. 얼마 전에 이제 본 드라마 너무 홍보해서 그런가 대행사라는 드라마를 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엄마가 예. 딸을 버리고 네. 20년 이렇게 갔는데 엄마는 네. 또 그리워서 성공한 아. 딸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 결국에는 서로가 다시 합쳐지려면 용서하고 합쳐지려면 그런 어떤 한 번은 네. 한 번쯤은 서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 후닥거리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자,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세요. 이 부분이 또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이제 발뺌을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주운전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을 때 네. 술을 그럼 왜 마셨냐가 되거든요. 그걸 이제 형법적으로는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고의가 탈락되지 않아요. 네. 심신미약인 건 맞는데 이미 심신미약의 원인을 네가 제공했으니 네. 이미 술을 마실 때부터 너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어. 어. 그리고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폭력입니다. 그럼 지속적인 폭력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은 고의적으로 내가 때릴 걸 알면서도 술을 마셨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돼서 네. 결국에는 고의가 인정돼서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이 될 것이고 양형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처벌을 그대로 받게 되겠죠. 그렇군요. 네. 우리 마지막에 이제 상담자님께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이 가능한지랑 보상금은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당연히 뭐 피해가 발생을 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당연히 가능하죠. 네. 근데 직접적으로 뭐 뭔가 골절이 된다거나 뭐 후유증이 남았다거나 장애가 남았다거나 예. 뭐 이런 것들은 직접 아. 치료비로 들어갈 것이고 뭐 일실수익 관련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간접 피해나 이런 건 좀 없을 것 같고 위자료 결국은 위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위자료 관련된 부분까지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네. 좀 가미를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위자료의 어떤 보상 기준은 상당히 높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뭐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어머니가 술을 매일같이 마시면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면 재산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일 네.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자료로 인해서 판결에서 이겨가지고 집행권을 얻는다 하더라도 어머니한테 사실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을까? 네. 그 부분은 또 다른 논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아동 학대를 받은 아이의 경우에 평생 동안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상담자도 치료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아동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상담을 무료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네. 뭐 정인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아동 학대 관련된 부분이 점점 더 지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가까운 이제 주민센터나 아니면 경찰서 찾아가시면 예.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손쉽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서울에서는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고요.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그다음에 이제 아동복지센터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곳에 가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기관들을 찾는 시간조차 사실 이 사람이 머뭇머뭇하게 되는 네. 그런 또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잘 모르시겠으면 가까운 구청이든 보이시는 관공서 아무데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움을 적극적으로 네, 요청을 하셔야 그냥 됩니다. 지금 지나가다가 내가 아동학대 당했어라고 판단되시면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경찰서든 뭐 네. 지구대든 아니면 뭐 동사무소든 아니면 거기가 구청이 됐든 서울시청이 됐든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네. 변호사 사무실 들어가셔서 요청하십시오. 저한테 오시면 제가 바로 연계기관에다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네. 바로 오십시오.